한국 해경이 진짜 총도 안 쓰고 중국 어선 수십 척을 막는다고?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한 레딧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게시글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 속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진짜라면 그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기적이다. 그 글을 스크롤하던 남자 다니엘 정, 중국계 미국인, 현재 뉴욕타임스 해양 전문 저널리스트. 그는 수십 차례 분쟁 해역을 다녔고 자타공인 바다의 진실을 좇는 사내라 불렸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한국은 그의 취재 레이더에 거의 없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건 다뤄봤지. 근데 한국? 그쪽은 좀 조용하잖아. 그의 인식은 그날 한 통의 메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해양경찰청 공식 초청 불법조업 현장 대응 취재 요청. 처음엔 무시할 생각이었다. 뭐 얼마나 심각하다고. 중국 어선 몇 척 들어오는 것쯤이야. 하지만 그날 밤 다니엘은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에 숨이 멎었다. 제목 철제 어선 일스 방패든 해경 그 바다의 전쟁. 영상 속 수십 명의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한국 해경의 고무보트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3명의 한국 해경이 방패를 들고 어선을 기어오르다시피 접근했다. 총성은 없었다. 대신 그들의 눈엔 굳은 결의가 있었다. 다니엘은 영상을 반복해서 틀었다. 그는 미국 해양경비대가 어선에 총을 겨누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우린 총을 쏘고 얘는 몸으로 막아? 그날 밤 그는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그 바다엔 총 대신 방패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해양 저널리스트로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게 늘 말했죠. 바다는 다 함께 나눠 써야 하는 거야. 하지만 두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외롭고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제가 알던 해양보도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주권을 걸고 맨몸으로 맞서는 해양 전쟁의 서사입니다. 다니엘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영상 속 해경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건 취재의 대상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걸 그냥 기사로만 써야 할까? 아니면 그 순간 그의 옛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저널리즘은 헬멧을 쓰고 현장에 가는 거야. 키보드 뒤에선 진실을 느낄 수 없어. 다니엘은 즉시 뉴욕타임스 본사에 출장을 요청했고 한국해양경찰청에 답신을 보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마치 전쟁터에 파견된 종군기자의 기분이었다.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온 해양경찰 대변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현장은 예상보다 더 거칠 겁니다. 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싸움을 계속하는지. 순간 다니엘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말 꼭 기사 제목으로 쓰고 싶네요. 이 작은 농담 뒤에 숨겨진 다니엘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건 내 기사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 서해 최전방 해양경찰 기지. 다니엘은 지형지물도 잘 모르는 낯선 곳에서 현장을 준비 중인 해경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함정된 딘 앞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대원들은 그의 존재를 힐끗 보고는 곧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방탄조끼, 고무방패, 고글, 헬멧, 무전기. 익숙한 듯 반복되는 준비 동작 속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를 발견했다. 무기가 없다. 실제 전투에 나가는 경비정인데도 그들이 휴대한 무장은 전부 비살상 장비였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제한이었다. 이 장비로 쇠파이프와 돌을 든 어선을 막는다고? 그는 옆에 있던 해경대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긴 왜 총을 안 쓰는 건가요? 그 대원은 방패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는 싸움터지만 어민들도 사람이니까요. 총으로 쏘면 전쟁이 되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다니엘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전쟁터지만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 취재 메모장엔 이미 수십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에 그는 두 줄을 덧붙였다. 이들은 총을 포기한 군인이다. 하지만 싸움은 매일 밤 계속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니엘은 해경함정 3011호에 몸을 실었다.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바다 위 수십 개의 조업등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너머에 그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40분 서해 해역 부비 38도 04분 다니엘이 탄 해경 3011함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한 무리의 조업등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함장 박진호 경위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추정 12척, 한국 이지 침범 확인.
정선 명령 준비.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또렷한 지시. 정선 거부 시 고무탄 대응. 탑승조 대기. 다니엘은 어두운 갑판에 선체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카메라는 이미 녹화 중이었다. 하지만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다. 이건 생중계되는 전장이었다. 조명이 꺼진 중국 어선들이 밤바다 위에 유령처럼 떠 있었다. 해경의 스피커가 울렸다. 정선하라.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불법 조업을 중단하라. 그 순간 한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3011함 쪽으로 돌진했다. 놀란 다니엘은 비틀거리며 갑판 난간을 잡았다. 선원 몇 명이 갑판에서 쇠막대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다. 뒤로 탑승조 전진. 3명의 해경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어선으로 접근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고무보트가 어선 측면에 다가가자 선원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해경대원 한 명이 방패로 막아내며 외쳤다. 정선하라. 정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어선 중 한 척은 뜨거운 폐유를 물에 뿌려 접근을 방해했다. 다니엘은 카메라를 든 채 자신이 지금까지 보도했던 어떤 해역보다도 더 생생하고 더 인간적인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건 단순한 조업이 아니야. 이건 침략이다. 그는 중얼이며 카메라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기사로 담기엔 너무 크고 너무 뜨거웠다. 다니엘의 시선은 고무보트를 탄 해경대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패 하나의 의지에 쇠파이프를 든 어선을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전투보다도 더 치열하고 숭고했다. 저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가 중얼이자 옆에 있던 박진호 함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를 내주면 다음은 섬이고 결국은 육지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의 가슴을 꿰뚫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어민과 어민의 갈등이 아니었다. 국경 없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무언의 영토 전쟁이었고 그 최전선에 선 건 무장도 제대로 못한 청년들이었다. 순간 고무보트 위 해경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다. 중국 어선 쪽에서 그를 향해 쇠막대기가 휘둘러졌다. 다니엘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를 구해! 어서 움직여! 하지만 해경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동료 2명이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고 함정 위 구조대가 로프를 던졌다. 찬 바다를 뚫고 젊은 해경이 다시 끌어올려졌다. 다니엘은 카메라를 내리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 장면은 카메라보다도 뇌리에 더 또렷하게 새겨졌다. 그는 처음으로 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들에 대해 글을 쓰고 싶은 이유가 생겼다. 바다 너머 희미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빛은 피곤에 젖은 해경들의 눈빛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다니엘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들은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정의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다. 다니엘은 며칠째 해경 3011함과 함께 해상을 순찰하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매일 해경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기지에서 자고 배 위에서 깨어나 파도를 마주했다. 그들에겐 총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끌어주는 손과 불면의 눈빛 그리고 국가를 지킨다는 무언의 자부심이 있었다. 다니엘은 점점 이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기자님, 미국 해경도 이렇게 싸우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 대답은 칭찬이자 반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해역을 덮쳤다. 해경의 한 함정이 고립되었고 긴급 구조 신호가 들어왔다. 3011함은 즉시 출동했고 다니엘도 함께 이동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파도에 밀린 중국 어선 한 척이 고의적으로 해경 함정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해경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명은 다리를 다쳤고 한 명은 헬멧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믿기지 않았다. 이건 살인을 시도한 거잖아. 그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또 다른 한국 어선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쳤다. 왜 외국 기자는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안 해? 쉬어러 왔냐? 그 말은 다니엘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당황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른 해경대원들도 그 말을 들은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기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여기선 기자로 있는 것 자체가 실례였던 걸까? 그의 가슴엔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들었다.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관계들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진호 함장이 직접 그의 숙소를 찾아와 말했다. 기자님, 어제 오해 마세요. 우리도 어민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길 선택해온 것, 우린 압니다. 당신이 뭘 위해 싸우는지도요.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헬멧 하나를 건넸다. 이건 우리 배에 타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이젠 당신도 우리 팀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헬멧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뜨겁게. 그날 밤 다니엘은 기지 옥상에 앉아 있었다.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한 손엔 공책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써지지 않았다. 나는 기자인가? 방관자인가? 아니면 외부인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직업적 고민을 넘어 그가 이 땅과 이 바다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혼란이었다. 잠시 후 누군가 옥상 문을 열고 다가왔다. 해경대원 김태성, 다니엘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청년이었다. 다니엘 씨, 저기 어제 그 어민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신경 써야 해요. 다니엘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난 여기서 한 명도 구하지 못했어요. 단지 촬영만 했을 뿐이죠. 심지어 누가 다쳐도 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김태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린 매일 바다에서 맞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고립돼요. 근데 기자님이 여길 선택한 순간 우린 그걸 봤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진심을요. 그래서 기자님도 이미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다니엘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우리 대원들끼리만 나눠 갖는 패치예요. 해양수호 3011. 다니엘 씨, 지금부터 우린 팀이에요. 그 순간 다니엘의 가슴속에 불이 켜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기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들과 같은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눈과 마음이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처음으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방수 카메라를 챙기고 구조조끼를 다시 착용하고 작은 수첩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그 어떤 총보다 강한 건 신뢰였다. 한 달 후 뉴욕타임스 디지털 프론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선을 고정했다. 특별보도 총 없는 전쟁 한국 해양경찰의 맨몸 전선. 기자 다니엘 정. 다니엘이 한국에서 보낸 3주간의 기록이 하나의 르포로 재구성되었다. 영상, 사진, 인터뷰, 그리고 그의 내면의 고백까지. 그는 한국 해양경찰이 매일 밤 어떤 위험과 맞서 싸우는지, 그들이 왜 총을 들지 않으며 무엇으로 이 바다를 지키는지를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다. 이들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총보다 강한 용기와 신념으로 국가의 바다를 지키는 이 시대의 조용한 전사들입니다. 기사는 단 하루 만에 1천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BBC, CNN, NHK, 르몽드 등 세계 유수 언론이 그 기사를 인용하며 주목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청문회에서 한국 해경 사례가 직접 언급되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반응은 한국에서였다. 다니엘이 보도한 영상 속 3011함 대원들이 실명으로 소개되며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해경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다니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그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안보 국제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정의가 싸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전 다시 그 배를 탈 겁니다. 그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바다를 기록하러. 이제 다니엘에게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다. 그건 그의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조국이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말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그들은 오늘도 총 대신 정의를 든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진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감동적인 한국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가서 세계에 알리겠습니다.